배달대행 패션의 한 획을 그었던 이 레깅스 반바지 약간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레깅스 반바지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편해가지고 이 반바지를 안 입고 막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체성을 좀 모호하게 할 수는 있는데 한번 이제 신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 레깅스를 벗었을 때가 되게 고통스럽죠. 거의 뭐 살가죽이랑 일체형이 돼가지고 벌게 져가지고 막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땀에 쩔어가지고 그거 뭐 다음날에 또 깜빡하고 또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한 번 입고 절대 남자들은 세탁기에 안 넣습니다. 실제로 이게 조끼 입어야지 이제 피하 식별도 되고, 근데 이거 퇴사하실 때 반납 안 하시고 또 중고나라에 또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오늘은 PCX 튜닝 가이드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편은 MX 튜닝 가이드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MX는 뭐 이제 PCX와 이제 라이벌이 되는 스쿠터죠. 양대 산맥이죠, 사실. PCX 아니면 MX인데, 일단은 MX를 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MX를 타시지는 잘 않아요. MX 처음부터 뭐 나는 MX를 타야겠다 하고 타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MX 그냥 디자인이 좋아서 타시는 분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PCX를 타시다가 MX가 더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MX로 기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유형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이기 때문에 PCX가 좋냐 MX가 좋냐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MX가 PCX보다 좋은 이유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 TCS 있지, 여러 가지 이제 전자장비들이 있지만 ABS가 2채널이라는 것이 가장 PCX와 견주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X 155를 뒤늦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보험 혜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MX 뭐 얘기가 많죠. 뭐 내구성 문제, 뭐 3만 킬로에 엔진 내려야 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결국에는 베어링이 되게 약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MX 3만 킬로 타고 베어링이 깨졌는데, 정말 뭐 MX 유저분들 아실 겁니다. 뭐 나는 10만 타는데 멀쩡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만큼 내구성이 1세대부터 지금까지 그냥 출퇴근용으로 타면은 상관이 없는데, 배달대행용으로 좀 가혹한 조건에서 얘를 또 굴리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조화가 일어나고 PCX보다 내구성이 약한 거는 그래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MX를 타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PCX보다 좀 주행이 재미가 있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앞뒤 2채널 ABS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들어가는데 디자인이 그래도 PCX보다 좀 더 깔끔하게 생겼다 라는 부분이 MX를 타야 하는 이유고, PCX 160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MX 155가 그래도 최강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MX를 처음 입문하시고 내가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튜닝을 좀 해야지 좀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신차를 내렸을 때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요 이제 YSS 쇼바, 상용 쇼바를 많이 하십니다. 기존에 이제 순정 쇼바 도 충분히 훌륭하나 승차감 면에서는 이 YSS 쇼바가 좀 금액도 저렴하고, 그리고 드레스업 효과도 있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이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튜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액을 다 써놨는데, 이 금액은 이제 부품값만 나오는 거고, 공인비는 각 이제 센터마다 다 공인비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인비 포함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YSS 쇼바 요거는 좀 국룰이다. 이제 기비 43리터 탑박스가 들어갑니다. 기비 이외에 이제 기비나 샤드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이런 탑박스, 작은 탑박스를 끼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가 이제 배달 대행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스쿠터를 구매를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기 마련인데, 내가 배달을 안 해도 배달이라는 좀 오해를 많이 듣기 마련인데, 그나마 나는 탑박스는 있어야겠고 저렴하면서 뭐 실용적인 그런 탑박스를 좀 원하시는데, 보통 이제 출퇴근용으로 할 때는 여기 43리터 정도가
보니까 헬멧 하나 들어가기 딱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메이커가 있는 모델이고 다른 이제 중국산 저가형 제품들보다는 이름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저는 이제 기비 탑박스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겨울에도 스쿠터를 또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 토시를 하긴 하지만 토시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요 토시 안에 이제 터트릴 수 있는 열선 그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식 열선 그립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하이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 로우가 되는데, 로우로 틀어놓고 손이 뭐 시려운 게 전혀 없죠. 아무리 뭐 날씨가 추워도 전혀 시렵지가 않다. 우리가 뭐 겨울에 탈 게 아니라면 굳이 낄 필요는 없는데, 이게 비가 오거나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부담 없이 튜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봉지거리, 이거 필요하죠. 뭐 굳이 배달이 아니더라도 또 커피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냥 컵홀더를 달면 그만인데, 장을 본다거나 그랬을 시에 이제 봉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 봉지거리는 필수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십니다.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커피를 마시는데 보통 편의점에 가서 커피만 마시면은 또 얘 커피가 금방 식어요. 날씨가 좀 따뜻하면. 얼음컵이랑 또 커피를 삽니다. 그러면은 기본 3,000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한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해도 부대 비용이 이제 10,000원 정도가 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케바케예요. 그리고 이제 헬멧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모 헬멧 많이 쓰시죠. 고모 헬멧 많이 쓰시는데, 얘가 이제 RI 이제 본 따서 만든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헬멧은 쓴다는 게 중요한데, 헬멧을 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계급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헬멧들이 있는데, 보통 금액대가 이제 50,000원 안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죠. 통신 장비가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긴 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라이딩 하면서 노래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뭐 이제 통화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투자를 해주셔야 좀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이 좀 가능하다. 르카프 기능성 반팔을 많이 착용을 하시죠.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뒤져보면은 뭐 10,000원 이하 저렴한 제품들 되게 많아요. 뭐 시장에서도 뭐 진짜 뭐 시원시원한 그런 냉감 제품들도 많은데, 이런 반팔들 입으면서 이제 땀 흘리면 땀 흡수에 또 용이하기 때문에 르카프 반팔 요거 추천드립니다. 반바지를 입는데, 반바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앉아 있으면은 또 다리가 이제 바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신호대기 할 때나 이제 옆 사람들이 봐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도 아니고 반바지도 아니고 긴 바지도 아닌 요런 이제 7부 바지라고 하죠. 요런 거 이제 잘 구하면 1+1으로 16,000원에 이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바지들을 좀 선호를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쿠팡발 20,000원짜리 런닝화에 르카프 기능성 반팔에 이제 이 7부 바지, 요 조합이 이제 40대 초반에서 이제 50대 중반까지 커버 칠 수 있는, 보시면 됩니다.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이제 레벨 2입니다. 네, 레벨 2가 제일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레벨 2가 제일 많고 제일 보편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벨 2에서도 지금 현재 쇼바가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YSS 시리즈 중에서 이제 가스가 달린 상위급 쇼바들을 많이들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상용을 쓰시다가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이죠. 네, 상용에 대한 그런 혜택을 좀 받으시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탈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거금을 들여서 500,000원 정도 하거든요. 요 금액을 좀 들여서 타시는 분들인데, 이 쇼바가 근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가스가 달려있고 해서 승차감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이 체중에 따라서, 체중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체중에 따라서 이제 이 다이얼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기어를 조정을 해서 이 쇼바의 높낮이를 바꿔줘야지 내 체중에 맞는 그런 세팅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과하게 많이 소프트하게 왼쪽인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소프트해졌다가 하드해졌다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절식 가스 쇼바라고 하는데, 이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순정 쇼바만 못합니다. 나의 이제 체중에 맞게 적절하게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세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65리터 이상을 껴야 이 헬멧이 2개가 들어갑니다. 피자 한 박스 정도, 피자 라지 한 박스 정도 들어가는 크기이고, 상용으로 쓰지 않으셔도 뭐 여자친구라든지 어디 놀러 갔을 때
홈플러스 갔을 때 웬만한 그런 음식들은 짐들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65리터 추천드립니다. 이 이상을 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열선 그립도 이 레벨 2로 올라오면서부터 단계가 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 그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소 거 많이 쓰죠. 이 열선 그립 같은 경우는 5단 조절이 가능한 열선 그립이고 메모리얼 기능이 있어서 내가 열선 그립에 이제 적정 단수 뭐 만약에 2단이나 3단을 넣었어. 그러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3단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BPK 윈드스크린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 대비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헬멧에 관심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RI 램 시리즈는 예전부터 되게 많이들 이제 쇼웨이 아니면 RI인데 근데 이제 그래픽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대가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뭐 50만원대면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0만원, 70만원까지 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RI 헬멧을 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시고 좀 부담스럽다, 초기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할부를 통해서라도 살 때 좀 좋은 거 사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지만 불박을 안 달아도 헬멧은 무조건 좋은 걸 낍니다. 근데 헬멧 좋은 거 낀다고 뭐 나쁜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안에 뭐 내장재라든지 이런 게 뭐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헬멧이 반으로 쪼개지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넬 인증을 마친 몇 안 되는 안정성에 있어서 최고 레벨 등급의 그런 헬멧이기 때문에 뭐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이 이제 금액대가 올라가긴 하지만 내 안전을 최소한으로 좀 지켜줄 수 있는 헬멧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크록스를 많이들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크록스가 얘가 진짜 사기템입니다. 앞에가 이렇게 막혀있는 크록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용감도 꽤나 좋거든요. 예, 이 착용감이 꽤나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뒤꿈치 부분에 버클이 있어서 스쿠터에 우리가 앉았을 때 일반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뭐 놓치기 마련이거나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꿈치에 딱 고정이 되는 일체형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뭐 떨어질 일이 없죠. 그래서 뭐 10시간씩 막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크록스를 안 신을래 안 신을 수가 없는 뚜껑이에요. 예, MX는 왼쪽에 뚜껑이 이제 없습니다. 예,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싸제로 일체형으로 된 요 뚜껑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뭐 귀중품이나 이런 물건을 넣었을 때 안에 뭐 먼지라든지 그런 거 유입을 좀 막을 수 있는 요 뚜껑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거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순위가 요 뚜껑입니다. 제자리에서 전도됐을 때 일반 레버 같은 경우에는 꺾여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꺾입니다. 얘가 꺾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절식 레버를 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보통 대부분은 이제 드레스업용으로 많이 낀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이제 접히는 기능 그리고 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두 가지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돈값을 하는 그런 튜닝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반 발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가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넘어졌을 때나 뭐 이렇게 전도됐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1차원적으로. 그래서 진짜 약하게 넘어졌어. 그러면은 여기만 갈면 돼요. 예, 여기만 갈면 되는데 만약에 이 발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카우를 교체를 해야죠. 전도됐을 때 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풀배기 머플러를 장착한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머플러들의 최대의 단점 뭐냐면 구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까지도 구변을 안 하고 타시는 분들 솔직히 좀 많이 찔리실 거예요.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안 걸릴 자신이 있으면 구변을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얘를 구변 안 하면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리바 머플러는 구경하지도 장착하지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라보고 다시 이제 순정으로 돌리시면 다행인데 나는 이 튜닝된 머플러 소리가 좋아서 그대로 경찰에 걸리거나 말거나 타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시죠.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레벨 2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미친놈들의 이제 전쟁이죠. 레벨 3부터는 이제 MX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MX를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 차량을 정말 아끼고 그 MX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차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400만 원은 의미가 없고 그 이상을 써서라도 나는 남들과 좀 다르고 남들과 좀
튀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튜닝을 하길 원하세요. 첫 번째부터 강렬하죠. 예, 올리드 서스펜션 95만원입니다. 서스펜션의 대명사 올린즈 최상급 바이크들에게만 들어가는 서스펜션인데 또 오버홀도 가능하고 AS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즈 서스펜션의 가치는 솔직히 중고로 팔아도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10명 중에 한두 명? 예, 진짜 올린즈 서스펜션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봤을 때 그 금장의 그 영롱함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예, 올린즈를 한번 체험해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미쳤습니다. 성능이. 태국에서 만든 정체볼을 이제 도립식 서스펜션으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 또 있습니다. 60만 원대에서 이제 부품을 사와서 이제 공인비까지 주면은 한 7, 80 하겠죠. 근데 더 웃긴 거는 MX가 서스펜션이 참 말이 많습니다. 네, 방지턱을 세게 넣으면은 앞에를 탁 쳐요. 서스펜션 트래블이 좁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립 서스만 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뒷쇼바보다 앞쇼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노면에 제일 1차적으로 충격받는 게 앞쇼바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걸 끼던지 간에 순정보다는 확실히 극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것만 바꿔서 뭐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해도 뭐 거의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죠. 그 핸들바랑 봉지거리랑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이제 여기 홈이 있죠. 요 튀어나온 여기다가 이제 음료거리 역할도 하면서 이 핸들바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달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출근해서 그냥 메가커피 출근하는 거예요. 예, 메가커피 출근하고 점심 먹고 또 메가커피 먹고 저녁에 일하기 전에 먹고 저녁에 일 끝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총 4잔 마십니다. 예, 4잔, 3잔 내지 한 4잔 정도 마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금액 차이는 뭐 편의점이랑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메가커피가 근데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2구 거치대 쓰시는 분들은 이 관리자 화면이랑 또 다른 거를 계속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2구 거치대를 사실상 좀 필수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불박은 뭐 무조건이죠. 예, 이때는 뭐 불박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씩 사고 나고 역주행하는 차들 막 오면은 막 가미가제로 막 박아버리고 막 불박 있으니까 이거 증거자료 제출할 테니까 막 알아서 하시라고 막 그때는 뭐 사고 처리 뭐 이제 보험 처리에 뭐 대가가 돼 있어요. 보험 처리 뭐 전문가가 돼 있고 거의 말하는 거 보면 한문 처리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요. 요즘 MX 트렌드가 요거예요. 예, 베이비 T-Max. 얘가 이제 이 T-Max 형상이거든요. 앞에 이제 미러킷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드스크린하고 거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되게 깔끔하고 또 T-Max 같기도 하고 T-Max도 아닌 것이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뭐 실용적인 측면 가격도 비싼 편도 아니고 다만 단점이 이 스크린이 또 긴 게 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끼려면 낄 수는 있겠죠. 스크린 높이가 좀 아쉽습니다. 롱스크린은 낄 수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 모든 단점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이 미러킷과 여러가지 디자인적인 면에서 이거만한 튜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요새는 이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RI는 지겹게 썼어요. RI 쇼에는 이제 지겹게 쓸 만큼 썼고 자전거 헬멧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름에는 이제 RI 헬멧 10시간 쓰시면은 이제 목 디스크 오거든요. 여름이기도 하고 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헬멧이 아무리 좋아도 통풍이 안 되면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또 탈모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오래 헬멧을 쓰신 분들은 또 탈모이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요 자전거 헬멧을 또 사용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법의 그런 망을 교묘하게 좀 피해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헬멧 쓴 게 어딥니까? 네, 헬멧 안 쓰고 저 때만 하더라도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헬멧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헬멧 안 쓰고 타신 분들은 거의 막 많이 줄어들으신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흰색을 샀는데 지금 회색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거의 이제 경력에서 나오는 이제 신발만 봐도 알죠. 아,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제 지비츠로 본인들만의 개성을 좀 드러내신다. 양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목 양말을 많이 신으시는데 이때는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양말을 크록스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요 이제 발목 긴 양말이에요. 이 삼선으로 돼 있는 거. 네, 요게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 레깅스 바지 또 한획을 그었던
이 배달된 패션에 한 획을 그었던 이 레깅스 반바지 약간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레깅스 반바지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편해가지고 이 반바지를 안 입고 막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아 맞다 내가 바지 안 입었구나. 다시 막 황급하게 막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정체성을 좀 모호하게 할 수는 있는데 한번 이제 신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 레깅스를 벗었을 때가 되게 고통스럽죠. 거의 뭐 살가죽이랑 일체형이 돼가지고 벌게 져가지고 막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땀에 쩔어가지고. 그거 뭐 다음날에 또 깜빡하고 또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한 번 입고 절대 남자들은 세탁기에 안 넣습니다. 이때는 또 관리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끼를 끼 싫어도 입어야 됩니다. 예, 입고 있어요. 예, 이미 입고 있고 그냥 조끼가 아니고 여기에 또 이제 그 훈장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 금장으로 있어가지고 본인 명찰도 이제 금으로 돼 있고 훈장이 한 2개인가 3개 정도 여기에 좀 박혀 있습니다. 뭐 모범 라이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되게 화려하게 막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막 그 줄 연결해가지고 또 핸드폰이랑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탈 방지 끈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담배 넣으시고 이거 되게 좋거든요. 여기 담배 넣으라고 여기 딱 공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조끼 입어야지 이제 피하 식별도 되고. 근데 이거 퇴사하실 때 반납 안 하시고 또 중고나라에 또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시트가 아닙니다. 이 등받이가 있는 시트를 또 일체로 이게 교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시트는 솔직히 뭐 상업용을 안 쓰셔도 그냥 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쓰셔도 되게 좋은 게 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텐덤 시트 뒤에가 좀 약간 많이 손실을 많이 보는데 굳이 내가 뭐 텐덤 할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 시트는 튜닝 가치가 매우 좋은, 해주면 좋아요. 예, 해주면 좋은데 엄청나게 막 그런 효과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진동과 그런 거를 좀 잡아준다고 하니 그래도 하는 게 좋다. 야마 요 전용으로 R77, R77 풀 시스템 이 머플러가 있는데 거의 뭐 로망입니다. 네, 머플러계의 로망이 머플러계의 대통령입니다. 네, 요시무라 머플러가 한 80만원에서 이제 100만원대에 형성이 돼 있고 당연히 이제 구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변 대행을 맡길 시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머플러 소리가 되게 중후합니다. 고급진 소리가 나요.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정말 이 정품 같은 경우에는요 딱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소음기 끼고 중후하게 그렇게 세팅을 좀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 특유의 그 찢어지는 소리는 안 나면서 너무 빡세져가지고 구변이 너무 빡세져가지고 엔드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정식으로 이제 구변 서류가 나오는 그 몇 안 되는 머플러이기 때문에 요런 걸 끼셔야 된다. 아예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다. 또 이제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안개등이라고 해서 이제 구변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죠. 네, 구변이 가능한 모델이 하신 분들이 있다. 뭐 해주면 좋은데 저는 안개등 솔직히 뭐 가로등이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안개등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MX 데칼 세트가 지금 현재 25만원에 정가에 팔고 있는데 공인비까지 하면은 한 35, 한 40 정도 되겠죠. 40만원에 나만의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칼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이제 단계입니다. 네, 그냥 다니는 사람 없어요. 레벨 3에서는 절대 순정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데칼을 해요. 보면은 항상 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되게 정의로운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어벤져스의 파급 효과가 컸던 건지 그 향수를 잊지 못하시는 건지 아이언맨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카팍스도 요즘 유행하는 이제 스타일로 레인보우로 가시죠. 멀리서 봤을 때도 이게 잘 보이고 그 거울 효과가 좀 있어서 기스 같은 것도 좀 잘 안 나고 기스 같은 것도 나도 뭐 별로 티도 안 나고 일반 알루미늄보다 좀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요. 라디에이터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개비가 이제 또 돌아가는 효과가 있어서 바람멍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큰 기능은 없지만 얘가 또 이제 철판이라 아무래도 그 기존의 이제 라디에이터 커버가 이제 플라스틱인 거에 반면에 조금 더 내구성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돈지랄이다. 윙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고난이도 기술이 좀 들어가는 작업이고 이 앞에를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윙커만 지금 14만원인데 이 공인비까지 하면은 거의 공인비 10만원은 줘야죠. 배선 작업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하나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윙커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순정 윙커가 되게 못생겼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투자 대비 그 드레서 효과가 엄청나죠. 대신에 이제 얘도 벌리면 얄짤 없습니다. 그 안 보이는 곳에 이게 시트 밑에 좀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한데 그 LED 한참 유행했을 때는 요거 안 하신 분들 못 봤거든요.
그 이제 반응형 LED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고 또 브레이크를 떼면 다시 흰색으로 돌아오고 이런 그 반응형 LED도 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요 LED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잡으려면 경찰들이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데 뭐 잘 안 잡는 경우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이걸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퍼 핸들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세퍼 핸들 자체는 예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튜닝을 많이 해오셨고 세퍼 핸들도 마찬가지로 이 핸들을 달기 위해서는 핸들 좌측 스위치 뭉치랑 우측 스위치 뭉치 전체 아세이를 다 싹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공사입니다. 이거 그만큼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공인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레벨 4는 뭐냐면 남들 눈에 더 좋아 보여야 되는 위주로 튜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토플러스로 와. 레벨 3은 어느 정도 내가 그 이 스쿠터에 대해서 돈을 썼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주의라고 하면은 레벨 4는 남들이 다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하죠. 기변을 하기 직전 마지막 단계 아니면 나는 남들의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런 분들이 레벨 4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서스펜션인데 딱 봐도 올린지가 아닙니다. 짬린즈라고 하죠. 요거 이제 15만원이면 구매를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요 색깔이 금색이 아니라 구리색이 나요. 황동 구리색이 나면서 약간 올린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좀 의심이 드는 단계.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멀리서 보면 올린지인 줄 알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순정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내가 쪽팔림을 느끼고 다시 YSS로 돌아가는 레벨 1으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유행은 돌고 도는 것처럼 얘까지 갔으면 거의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예, 레벨 4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아드레날린이 업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음료 같은 거 뭐 레드불 이런 거를 좀 주로 마시는데 여기 배민 여기 쿠팡 여기 넷플릭스 틀어놔도 되고 어쨌든 3구가 되게 좀 안정적이긴 하죠. 예. 배터리 충전하는 데도 되게 많고 내가 지금은 음식 배달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퀵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때 정도 되면은 그냥 면발광 LED는 잘 안 하시고 이 레인보우에 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이 7가지 무지개색이 랜덤으로 나오는 랜덤으로 표출되는 이 레인보우 LED를 또 까십니다. 이게 또 비싸요. 사실 LED 한 줄에 일반 LED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줄이냐 두 줄이냐에 따라서 뭐 하나 둘 셋 넷 뭐 6학년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레인보우 요거 은근히 많습니다. 세퍼핸들 뭐 기본이죠. 이거 기본이죠. 다시 내려왔어요. 금액대가 저렴해졌습니다. 레벨 4부터는 이 소방 가속이 빨라지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좀 체감이 좀 나요. 근데 이제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스쿠터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무브볼 플리를 정말 뭐 밥 먹듯이 갈아버립니다. 내구성 신경 안 써요. 작살 나죠. 이런 거는 괜히 뭐 순정이 나온 게 아닌데 이렇게 가벼운 거 끼면은 아무래도 속도에 영향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들만의 리그긴 한데 그 125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올라가겠다 그런 야망이 있으신 거예요. 데칼도 데칼이지만 아예 그냥 싹 다 랩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전체 올 랩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카본 파츠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카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이드 커버도 카본이 나와요. 심지어 백미러까지. 카본과 랩핑의 환장의 조합입니다. 보통 전체 랩핑 할 경우에 한 뭐 80에서 90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카본 파츠까지 더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순정 파츠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때는. 금액을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뭐 짝당 한 4만원 적어놨는데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것도 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요 반만 이렇게 불바퀴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얘도 막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밤에는 정말 화려합니다. 잔상이라고 하죠. 예, 잔상이 보이면서 그 닌자들이 쓰는 그런 분신술처럼 잔상이 보이면서 지나가는데 그리고 엔진가드 이게 요새 엔진가드 많이 하시더라고요. 4에 있을 게 아니라 레벨 1, 2, 3, 4 전체에도 있으면은 좀
나쁘진 않다. 엔진 가드를 했을 때 단점은 아무래도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전체 무게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엔진 가드를 함으로 인해서 카울 전체 면적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엔진 가드는 출고하자마자 고민 안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또 뭔가 어드벤처스럽잖아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딱 요 레벨 2 정도, 레벨 2에서 대부분이 거쳐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당한 튜닝이 정신 건강에 좋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가볍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